안녕하십니까. 고액자산가 고객 여러분. 자, 자녀에게 평생 일군 부를 성공적으로 물려주는 것. 이게 아마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최고 50%에 달하는 이 한국의 상속 증여세율. 이게 그 길에 가장 큰 장벽이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자녀를 증여세 없이 부자로 만드는 세 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아주 합법적이고 지혜로운 길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순서대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요. 첫째,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안정적인 공제카드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파격적인 혜택만큼이나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증여를 넘어서 부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녀법인 활용 전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략, 공제카드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증여세 공제라는 건요, 10년마다 초기화되는 일종의 소멸성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껴두었다가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꾸준히 증여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절세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표로 함께 보실까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한도가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부모님 두 분을 합쳐서, 즉 직계 존속 그룹으로 묶여서 10년간 5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정된 카드를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조부모, 그 다음 부모 순서로 증여해서 여러 그룹의 공제 혜택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정말 예의주시하는 교차증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자녀에게 대신 증여해주는 방식,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 세금이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 출처라는 명확한 기록이 남으니까요. 20년짜리 장기 계획 사례를 한번 보면서 시간의 힘을 느껴보시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조부모가 3천만 원, 그리고 10살에 다시 3천만 원, 성인이 된 20살에 부모가 6천만 원, 그리고 결혼할 때 1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총 2억 2천만 원이라는 이 상당한 자산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제 한도를 약간 초과해서 1억 원씩 증여하는 분할 증여 전략인데요. 이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로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더 큰 자산을 이전하고 또 향후에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확실한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30살까지 총 6억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의 핵심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소멸하고 부모, 조부모는 그룹으로 한도를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위험한 교차 증여는 절대 금물. 또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전략,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차세대 기업가 육성을 위해 만든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창업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도 10%라는 아주 낮은 단일세율만 적용이 돼요. 이 제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50억 원 증여 사례 비교표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50억을 증여하면요, 세금만 약 2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은 단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와, 무려 18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이죠. 이 차액은 자녀의 사업 성공률을 정말 극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이 아닌 오직 현금성 자산만 가능합니다. 또 증여받은 후에 2년 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고 유흥업소 같은 특정 소비성 업종은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전략은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아주 좋은데 각 자녀에게 이 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해서 혜택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설립한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향후에 M&A를 통해서 기존 가족 그룹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권 방어와 신사업 확장을 동시에 꾀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전략의 성공은 사후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여 후에 무려 10년 동안 약속한 업종을 계속 유지하고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등 이런 의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단 하나라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 전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녀법인 활용법인데요. 이건 자녀를 대표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를 이전하는 가장 지능적이고 좀 세련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본금의 일부를 대고 자녀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미래 가치 상승분이 세금 없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몫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작동 원리는 바로 무이자 대여입니다. 현행법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부모가 자녀의 법인에 최대 21억 7천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이 거액의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걸 매입해서 안정적인 자산을 증식시키는 거죠. 이게 개인 간의 대여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이 세법의 빈틈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세금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최고 4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대신에 법인은 19%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에 쭉 유보했다가 나중에 자녀의 소득이 적은 해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째,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조 설계. 둘째, 정관 작성 및 법인 설립 등기. 셋째, 부모의 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여 실행. 넷째, 법인 명의의 수익형 자산 취득. 다섯째, 발생한 수익을 통한 원금의 규칙적인 상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의 타이밍에 배당 및 급여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강력한 전략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이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법인 설립 5년 이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이것도 유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사무실을 갖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세무조사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전략, 이걸 한눈에 비교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제카지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한도가 작다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죠. 창업특례는 절세 효과가 그 어떤 전략보다 막강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자녀법인, 이건 지속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복잡한 법규 준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가족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만능 절세 전략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 자녀의 미래 계획, 또 보유 자산의 종류,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맞춤 설계하고 또 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 전에 세무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팀을 이뤄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한 10년, 20년 후의 부의 이전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배운 전략들을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